KJF 포럼 10차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디빈사이트 대표이사 오은성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들은 이제 디지털 데이터 실시간 센싱과 거기에 이제 3D 모델링 솔루션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협회다 보니 이제 이런 생성형 AI 모델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 디빈사이트는 이런 AI 기술을 카메라에다 담는 개발과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아마 다들 AI 쪽을 전공하신 분들이라서 이런 디지털 데이터가 어떻게 센싱되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어, 뭐 굉장히 쉬운 내용이긴 한데 컴퓨터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 이제 인간들은 이런 모나리자의 그림을 보고 아, 저건 바로 모나리자 그림이구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구나라고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그리고 뇌로서 바로 판단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디바이스, 비전을 다룰 수 있는 디바이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센싱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고 그 센싱 디바이스로부터 무언가를 정보를 얻고 싱킹 디바이스가 처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기계나 컴퓨터도 아,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컴퓨터 비전의 기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3D 센싱 데이터 왜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가장 먼저 어, 질문을 받았던 내용들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이제 정장을 입고 있는 남자분은 이제 어떤 카메라로부터 0.61m 떨어진 곳에 있는 거고, 저 앉아 있는 여자 정장을 입고 있는 분은 5.18m가 떨어져 있는 그런 분이 이렇게 한 영상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컬러감을 통해 가지고 거리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3D 데이터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계의 눈에서는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들은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 어떤 파리를 가서 에펠탑을 누군가 쥐는 사진을 찍었구나라고 인스타에서 봤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사진을 두고는 어떤 컴퓨터나 또 카메라, 기계에게 이걸 이해해봐라라고 하면은 에펠탑은 사람이 질 수 있을 만큼 작은 구조물이구나라고 이해를 할 겁니다. 두 번째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굉장히 거대한 사람과 또 작은 사람이 이제 싸우는 모습이구나로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진만 보더라도 바로 거리감에 의한 어떤 착시 현상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컴퓨터, 기계, 인공지능 이런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키거나 이용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고자 그 하드웨어적으로는 3D 센싱 카메라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3D 센싱 카메라를 통해서 실제 이 카메라는 하나의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추출하는 카메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3D 센싱 카메라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이제 기술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테레오 비전 카메라, 두 번째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 카메라, 세 번째는 스트럭처라이트 카메라라고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있는 스테레오 비전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정말 쉽게 설명드리면 사람의 눈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눈이 두 개가 있잖아요. 자안과 우안을 통해서 삼각시차를 통해 거리감을 저희가 인간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똑같은 원리를 카메라에 적용을 한 겁니다. 카메라 두 개가 있고요. 왼쪽 카메라와 오른쪽 카메라를 통해서 어떤 물체를 바라봤을 때 여기에서 시야들이 다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다른 이제 시차를 통해서 거리를 계산해내는 방법이 스테레오 비전 방식입니다. 이 장점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카메라 두 개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장점과 또 2D 센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휴대폰 카메라의 센서들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걸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단점은 이것도 각각의 카메라다 보니까 어떤 대응점이 있어야만이 뭔가 차별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다를 찍는다거나 스테레오 카메라로 바다를 찍거나
아니면은 사막을 찍거나 이러면은 왼쪽 카메라 보는 것과 오른쪽 카메라가 봤을 때 두 개의 차이점을 알 수가 없으면 마찬가지로 거리를 잴 수가 없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해상도 카메라 센서를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높은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컴퓨팅 부하 문제가 좀 단점으로 여겨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나온 기술이 바로 스트럭처라이트 카메라입니다. 2017년도에 이제 애플에서 그 아이폰 X가 나왔을 때 페이스 아이디 뭐 어떤 광고에서도 눈을 쳐다보면은 자물쇠가 열리고 하는 그런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딱 나왔던 광고의 멘트 중에 하나가 3만 개의 도트가 이용돼서 보안 솔루션이 적용됩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 기술이 바로 스트럭처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3만 개의 도트 또는 어떤 굉장히 많은 라인의 패턴들을 쌓아주고 그 패턴의 일그러짐을 통해서 얼마나 패턴들이 디스토션 됐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변했는지를 확인하고 변한 정도량을 가지고 거리 값을 추출해내는 방법이 스트럭처 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래에 있는 그런 그림처럼 스트럭처 라이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레이저와 또 마이크로 엔저레이, DOE 같은 광학 수자를 통해서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스트럭처 라이트와 다르게 이 방법은 패턴을 쌓아주기 때문에 모래에서도 모래 굴곡만 있으면 패턴이 보일 수가 있어요. 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 패턴을 투사한다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대신에 패턴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컴퓨팅 부하 문제는 여전히 단점으로 보이고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컴퓨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라고 해서 나온 기술 자체가 바로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는 건데요. 쉽게 생각하면 초시계입니다. 레이저를 쏴주고 어떤 물체를 맞고 돌아왔을 때 그 시간을 재는 거예요. 레이저가 갔다 돌아온 시간을 재면 그 시간을 토대로 이제 빛의 속도는 일정하니까 시간을 알게 되면 거리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타임 플라이트는 레이저를 쏴주고 어떤 물체에 돌아오는 시간을 잰다라는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점으로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또 스트럭처 라이트와 다르게 빨리 계산할 수가 있다고 하는 하드웨어적인 장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기본적으로 레이저가 나갈 수 있는 거리에 제한이 있을 거고 또 레이저의 실제 거리 정보 또는 페이지를 이용해서 거리 정보를 재는데 페이지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즈 랩핑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 하드웨어는 3m까지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6m에 있는 물체는 3m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타임 오브 플라이트의 장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의 3D 센싱 카메라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딥인사이트는 이런 세 가지 기술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 인더스트리에 이런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 이 자료는 제조혁신 그리고 스마트 건설 쪽에 맞춰진 자료로서 제가 좀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과 AI와 3D 센싱 카메라가 어떻게 융합돼서 솔루션을 만드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건설 분야에서 AI 기술과 3D 센싱 분야가 융합해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조혁신 분야, 스마트 팩토리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이슈들은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그리고 거리 카메라, 3D 센싱 카메라가 어떻게 뭐 안전이라든지 또는 다른 효율적인 어플리케이션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딥인사이트가 2020년도에 설립이 돼서 AI 파워드 3D 센싱 카메라 솔루션 컴퍼니라고 하는 하나의 명제를 가지고 지금 한 4년 차 되는 스타트업입니다. 저희는 이제 모빌리티와 스마트 팩토리 분야의 다양한 솔루션 그리고 제품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국내적인 굉장히 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짤막하게 회사 소개부터 드리고 솔루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인사이트가 바라보고 있는 3D 카메라의 인더스트리 분야는 크게 세 가지 마켓이 있어요. 첫 번째는 건설 안전 분야,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 또는 제조 현장에서의 재고 관리 분야, 세 번째는 그런 현장에서의
드로잉, 스마트 드로잉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제품은 스마트 드로잉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제조혁신 분야 그리고 스마트 건설 분야에서는 큰 난제들이 있습니다. 점점 안전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과 인건비가 높아짐에 따라서 컨스트럭션 코스트가 높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미 쪽에서도 이런 스킬된, 좀 숙련된 워커들을 구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점들이 지금 이쪽 분야에서의 난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분야에서 그래서 이제 3D 스캐닝이라고 하는 제품들이 최근 한 4, 5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근데 그 3D 스캐닝은 대부분 3D 라이다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3D 라이다를 가지고 이 정보를 이용한 다음에 클라우드라든지 다른 데 저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음날 가가지고 AI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플랫폼이 현재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따로따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 라이다도 비싸고 AI 기술도 비싸고 아까 황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AI 플랫폼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인력과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코스트적으로 굉장히 비싸서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어떤 제대로 된 솔루션이 최적화 경량화가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나와 있는 라이다들을 현장에 쓰려고 하면은 실제 작업자들이 쓰기가 무겁고 크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딥인사이트는 저희 가지고 있는 3D 카메라와 AI 기술을 통합해서 굉장히 작게 만들고 경량화 최적화시켜서 어떤 한 분야의 어플리케이션에 딱 맞춘 AI 카메라를 만드는데 그 코어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3D 카메라와 어떤 AI 엣지 디바이스가 별도로 동작을 했을 때 나와 있는 결과물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결과물들은 실제로 어떤 현장에서 지금은 어떤 물체를 오브젝트 디텍션 AI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반짝이는 물체, 투명한 물체에 대해서도 카메라가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저희 AI 모델이 카메라에 경량화돼 들어가 있는 결과물들이거든요. 이렇게 어떤 어플리케이션 맞춤형으로 AI 카메라를 만드는 분야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릴 이 부분들이 스마트 드로잉을 메저링할 수 있는 솔루션을 이제 저희가 실제로 생성형 AI 기술과 또 저희 3D 카메라가 같이 결합돼서 좀 제품화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만든 프로토타입의 3D 카메라에 이거는 한 6개월 정도 전에 저희가 제작했던 프로토타입에 스캐닝하고 있는 작업 현장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 양산형 제품을 현재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결과물들이 이와 같이 이제 디지털 트윈화 할 수 있는 3D 공간 모델링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 제품들이 쓰이고 있어요. 아마 오늘 주제였던 제조혁신 공간에서의 디지털 트윈화를 할 수 있는 센싱 디바이스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면 저희가 만든 이런 제품들이 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런 분야는 3D 데이터베이스의 BIM 쪽을 추출해내는 기술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디지털 트윈화된 결과물 토대로 저희가 하는 것은 3D 도면을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들을 실제로 여러 건설사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 3D 핸드헬드 라이다라고 하는 제품은 이와 같은 구성품이 돼 있어요. 대부분 어깨에 메고 있는 굉장히 큰 라이다와 다르게 저희가 굉장히 작은 라이다를 이용을 하고 여기에 실제로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원안에 찍을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은 사실 기준 좌표계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IMU와 FHD RGB 카메라를 같이 정합시킬 수 있는 기술을 탑재를 하고 이 모든 작업들은 다른 클라우드 형태의 AI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엣지 디바이스 내에서 인퍼런스를 할 수 있게끔 제품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업자들이 이제 UI, UX를 통해서 실제로 스캐닝 됐을 때 실시간으로 슬램의 결과물이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보여줄 수 있게끔 제품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세싱 다이어그램이 다음과 같은데요. 라이다 센서와 IMU 센서를 이용한 인풋 데이터와 그리고 AI 엣지 디바이스 안에서 슬램과 오브젝트 디텍션 이와 같은 AI 모델들이 경량화돼서 인퍼런스 할 수 있게끔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USB 또는 와이파이 형태로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을 되어 있는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런 제품과 이런 AI 기술들은 실제로 건설 현장, 인테리어 현장에서 스캐닝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오른쪽과 같은 결과물들을 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제품은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굉장히 저렴하고 그리고 좀 다른 제품들은 대부분 아직까지는 클라우드 기반의 AI 기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뭐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엣지 디바이스, 엣지 컴퓨팅을 통해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대신에 이제 정밀도라든지 후처리에 대한 부분들의 기능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쓰고 있는 6D 슬램과 리얼타임 2D, 3D 도면 추출 이런 기술들은 좀 차별화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로 센싱 디바이스를 통해서 3D 데이터가 확보가 되고 이후에 이 스캔해내는 결과물들이 어떻게 하면은 2D 드로잉과 DXF 포맷 형태로 3D 도면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3D 데이터 리컨스트럭션 포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는데 실제 PCD 데이터,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저희 디바이스로부터 추출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브젝트 디텍션 AI 모델이 가미가 되면서 각각의 구조물들을 세그멘테이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결과물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기존의 기술들은 텅 빈 공간에서 스캐닝이 자유로웠다면은 저희 카메라는 가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가구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빼서 도면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3D 데이터 리컨스트럭션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3D 데이터들을 포터블 3D 스캐너부터 추출을 하게 되고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아까 한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생성 AI라든지 오브젝트 디텍션, 뭐 파운데이션, 이제 레슨의 모델 등등을 통해서 이런 세그멘테이션이 하게 되고요. 그 디텍션 모델을 통해서 단면에 플로우 플랜이라고 하는 2차 도면이 생성되게 됩니다. 여기 하나씩 각각 AI 모델에서 AI 알고리즘에서 추출해낸 오브젝트들을 자유자재로 이제 변형을 하거나 또는 제거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도면화 작업을 할 수가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통해 특히나 대부분의 이제 3D 스캐너 그리고 3D 카메라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벽면 쪽이에요. 그래서 모서리 부분에 대한 정확한 거리 정보 재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 부분은 저희 2D RGB 카메라의 정확 기술을 통해 가지고 벽면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빛이 들어온 윈도우와 그리고 벽 그리고 문 이런 부분들을 분류를 해서 디텍션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그 도면화된 후에 디지털 트윈을 위한 이런 3D 리컨스트럭션 작업들이 추후에 포스트 프로세싱 형태로 되고요. 또 최종적으로는 뭐 CAD와 같은 커머셜 소프트웨어와 호환될 수 있는 DXF 파일 형태로 만들어짐으로써 다른 이제 도면 관리 또는 뭐 건설업을 하는 실제 현장 작업자들이 보기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형태로 프로그램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D 데이터가 플로우 플랜 데이터, 그리고 리컨솔 데이터 형태로 바뀌는 것들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건설 현장에서 감리 증명이라든지 감리를 할 수 있는 실제 판매기수도 뷰잉을 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화 데이터들로 바로 웹상에서 온라인상에서 뷰잉을 해줄 수가 있고요. 또는 실제 인공지능 하다 보면은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또 분류하고 레이블링하고 이런 전처리 작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비전 분야에서의 전처리 작업을 위한 데이터 수집 용도로 쓸 수도 있고 또 3D 리얼타임 3D 컨스트럭션과 AI 클래시피케이션 형태의 활용 분야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저희 제품에 들어가 있는 6D 슬램 같은 기술들은 리얼타임 3D 슬램이 AGV라든지 오토노머스 로봇에 적용됐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맵을 만들고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자율주차를 할 수 있는 활용 분야에도 적용될 수가 있을 거고 또 실제 이 제품이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인테리어 플랫폼과 연관돼서 처음에 기획이 됐던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3D 디지털 트윈 형태에서 인테리어가 어떻게 공간이 형성되고 최종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또는 현재 실제 구성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활용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디지털 트윈 분야에서 가장 첫 번째로 데이터를 만들고 센싱할 수 있는 카메라 기술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생성형 AI 협회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카메라 하드웨어 부분 그리고 AI 기술을 어떻게 인베디드해서 센싱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의 생성형 AI 기술이 잘 인베디드 쪽으로 최적화, 경량화될 수 있는 기술 쪽으로 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